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 7년 차에 신혼을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남편이라고 부르는 제 남자하고는 연애만 6년을 했고요. 중간에 몇 번 헤어졌던 시기들까지 포함을 하면 알고 지낸 지는 벌써 8년입니다. 이 정도면 제 20대의 시작을 거의 남편과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래도록 사귀었던 남자친구였고, 사귀는 동안 싸우기도 자주 싸웠으나 사이가 무지하게 좋았었기 때문에 서로의 친구, 서로의 선후배, 그리고 서로의 형제 남매들도 잘 알고 지내왔어요. 저하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씩 있는데요. 둘이서 데이트를 할 때에 시간이 되면 서로의 남동생을 같이 불러다가 밥을 먹이며 함께 놀기도 했고, 서로의 생일이나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진심으로 나서서는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져주곤 했죠. 그중에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은 결혼을 가장 일찍 했는데요. 그때 저와 제 가족들도 모두 하객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저와 제 남동생은 신랑 측의 신부로서의 자격도 있었는지라 직접 손발벗고 나서서는 시동생의 결혼식을 도왔습니다. 하객들 식권도 나눠주고 서 있고 인사하느라 힘들어하시는 시부모님께 옆에서 음료수도 가져다 드리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시동생도 저희 남매 덕분에 그나마 수월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면서 무지하게 고마워했었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더 예뻐라 해주셨어요. 이렇게 사귀는 동안에는 저희가 서로를 참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연인으로 지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던 당시에는 든든한 내 가족이 몇 사람이나 더 생기는 것이라며 아주 신나했습니다. 남들은 결혼식장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던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신나고 또 오래도록 사귀어왔던 내 인생의 베프를 드디어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생각에 그저 기뻤죠. 저희 부부가 참 신나하니까 양가 부모님께서도 그 당시엔 환하게 웃기만 하시며 저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언제 봐도 이렇게 밝아서 너무 좋네요. 우리 집에 딸이 생기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제 칭찬을 아주 늘어져라 하기도 했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님께도 정말 친딸처럼 잘해드릴 것을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남편이 살던 월세집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산다고 살긴 했으나 집을 구매하기까진 조금 어려운 게 없잖아 있어서 일단은 남편이 살던 자취방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죠. 월세는 당연히 저랑 반반씩 나눠서 내기로 했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신혼집을 차렸고요. 이제 정말 오랜 연인이랑 함께 부부로서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 묘하게 뒷골이 땡기는 첫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난관 말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서는 법적으로도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것이 확정이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댁 사람들 점점 저를 향해 지나치도록 편하게 굴고 지나치도록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결혼 전에는 참 저를 싹싹하고 밝은 여자애라며 예뻐해 주기만 하시고 또 칭찬도 남발을 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해퍼 보이니까 그만 좀 웃고 다니라는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저희 집에서 조촐한 집들이 겸 밥을 먹던 날의 말입니다. 연애 6년 하던 시기에 어머님을 자주 뵙기도 했었고 남편네 가족들이 외식하러 가는 길에 초대를 받아 같이 밥도 많이 먹고 했는데요. 해프 보인다며 그만 웃으라고 하는 어머님의 말씀은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상상도 못한 어머님의 속마음이었는지라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도 얼어붙고 저도 얼어붙고 모두가 정말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색 하나 내질 않고서 그냥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자꾸 웃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조심할게요. 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그 말을 받아쳤습니다. 대놓고 누구 하나 뭐 그런 말을 하시냐면서 어머님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해답은 씩씩한 척을 더 하는 것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그날 간 며느리가 된 저를 정말로 친딸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밥 먹다 트림을 포함한 방귀를 뿡뿡 끼기도 하셨고요. 저희 집에서 똥을 가득 싸놓고서는 제대로 환기도 시키지 않은 채 문을 꼭 닫은 채 내버려 두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똥 싸는 건 자연의 섭리고 인간의 본능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겠다만 방귀부터 똥까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며느리가 처음 집으로 초대한 날 저지른 건가 싶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더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겠는지 남편도 엄마가 원래 편한 사람 앞에서는 생리현상이 솔직한 편이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알았죠.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하던 땐 시어머니가 절 편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저 손님이란 이유로 편한 척을 해주셨던 것이란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후 저희 시댁에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나서서는 저를 정말 친딸인 것 마냥 지나칠 정도로 편히 대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야! 야! 라고 하면서 제 이름을 까먹으신 건지 절대로 제 이름이나 호칭을 부르지 않으셨고요. 저희 집을 예고도 없이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진상짓까지는 떨지 않으셨으나 그 비슷한 행동들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시댁은 집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고 저희 집은 한강을 건너고 또 한참 달려서 나오는 서울대 부근의 한 동네였는데요. 야, 중간에서 보자. 광진구? 태릉? 어디가 중간이냐?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가 대뜸 연락이 와서는 지금 우리를 봐야겠으니 서로의 집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며 대뜸 약속을 잡아드셨죠. 저희는 광진구나 태릉을 잘 가보지도 않았고 완전히 저희에게는 낯선 남의 동네인데도 시아버지는 무조건 어딘가에서 빨리 만나자면서 약속을 강요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뵙겠다며 낯선 동네를 찾아 나섰고 거기서 또 밥을 먹던 커피를 마시던 해야 하니까 남의 동네에 있는 맛집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급하게 알아내야 하곤 했답니다. 정말 개고생이 따로 없는 짓이었어요. 차라리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집에서 코로나 걱정이나 돈 쓸 걱정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밥에 후식까지 편하게 내어드릴 수 있을 텐데 저희 시부모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늘 시아버지가 부르셔서 나가보면 시어머니도 옆에 한 세트마냥 계셨거든요. 두 분은 작년 한 해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미처 못다 했던 음식점 외식을 모조리 다 해보겠다는 건지 오만 식당들을 싸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후식까지 챙겨 드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밥도 저희가 사고 후식도 저희가 사고 오만 거 다 지불하고 나면 시부모님은 잘 먹었다. 다음에도 이 동네에서 볼까? 라는 질문을 하고는 남양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부는 이미 기가 다 빨린 상태였고 남의 동네까지 와서 우린 도대체 얼마를 쓰며 싸돌아다닌 것인가 싶은 생각에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돈 때문이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점점 도가 지나치게 되더니만 이번엔 시동생까지 따라 나오더라고요. 저 결혼하기 전부터 제 동생인 마냥 정말 제가 아끼던 애였는데 시동생도 제가 이 집안 며느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참 거리감 있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저를 편하게 대하고 또 지나치게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동생은 저하고 남편이랑 겨우 한 살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은 선배였기 때문에 저희보다 결혼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자가 불편해하는 시댁 문제 같은 건 말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너무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동서하고는 시댁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동서는 분명 불편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동생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할 줄 알고 자신의 와이프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시동생은 제 앞에서 행동을 너무 편하게 하는 시부모님을 제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밖으로 불러내서는 막 밥을 얻어드실 때에도 언제부턴가 주말이면 그 자리에 혼자만 따라 나와서는 밥을 얻어먹고 후식까지 완벽하게 끝내곤 훌훌 가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와이프는 어디다 두고서 혼자 나와서는 이 맛있는 거 얻어먹나 싶어서 제가 동서한테 따로 연락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동서 왜 안 왔어? 동서도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엔 내가 따로 불러서 동서만 맛있는 거 사줄게. 라며 기분 좋게 물었는데요. 동서가 너무 의아해하며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시댁 식구들이 자기 빼고 모여있는 거냐면서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당황할 수밖에요.
시동생이 마누라한테는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걸 쏙 빼놓고 말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제가 중간에서 부부싸움을 부추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이제 제 와이프한테 다시는 왜 안 하냐는 그런 질문 하지 마요. 저 와이프랑 그렇게 사이 안 좋아요. 제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라고 말이죠. 참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혼도 안 하고 부부로 붙어 살고 있는 마누라한테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소리를 저한테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건 저한테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이잖아요. 저는 동서로서 좋아하기도 했고 평소 안부 문자도 자주 보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니 저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동생이 이런 말을 꺼내던 그 순간에는 바로 옆에 시부모님도 계셨고 저희 남편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는 에휴, 마누라가 남편 마음도 못 얻으면 그게 어디 여잔가? 그건 여자가 아니지. 라는 꺼림칙한 말을 하시면서까지 자기 둘째 아들을 동조하셨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렇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 건가 싶었네요. 화도 났지만 그래도 1000번 이해를 하고 넘기려 했어요. 내가 모르는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꺼림칙감은 갈수록 배가 되어갔습니다. 갈수록 대담하고 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제게 털어놓던 시동생이 급기야 바람을 피우고 만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나 시부모님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 밥을 먹자고 부른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또 이번에 어딜 싸돌아다니며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 싶어서 미리 검색을 하고 예약을 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혹여나 주말이라며 시동생이 또 따라 나오진 않을까 해서 남편은 미리 시동생한테 전화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동서를 빼놓고 또다시 우리끼리만 모이게 되었고요. 저는 새삼 불편한 이 자리가 너무 싫어서 잘 웃지도 못하다가 시동생이 핸드폰 전화를 받는다면서 잠시 밖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 없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화장실 안에서 잠시 숨 좀 내쉬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데 식당 유리창 너머로 시동생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전화통화를 하러 밖에 나간 줄 알았는데 글쎄 식당 밖에서 웬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동서는 아니었고 웬 처음 보는 여자의 손을 잡고서는 저희 가족들이 앉아있는 방향을 계속 살펴보다가 급기야 둘이서 키스도 하고 볼도 부여잡고 아주 난리도 아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다시 보고 또 봐도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버렸고 혹여나 시동생이 저를 볼까 싶어서 괜히 허리까지 숙인 채로 도망치듯 후다닥 자리로 돌아갔어요. 전 식당이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코너마다 벽도 세워져 있고 밖에 나무도 심어져 있어서 자리에 앉아보니 시동생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시동생도 그걸 잘 알고서는 사각지대 같은 곳에서 웬 여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한참이나 지난 후 시동생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로 돌아왔고요. 멀쩡하게 저희가 사주는 밥을 또 염치 없이 잘 받아만 먹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동생은 먼저 떠나고 시부모님은 또 잘 먹었단 말을 남기시곤 바로 남양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분이 묘하게 불쾌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제가 괜찮은지를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말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서한테 내가 본 걸 바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자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의 가족들이니까 남편이 나서서 해결을 하는 게 제가 나서는 것보다는 더 명분이 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거의 술을 한 병 마신 듯이 다다닥 뱉어내며 말을 했어요. 시동생의 불륜을 목격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너네 가족들이 싹 다 결혼하고서 변한 것 같다는 하소연도 엄청 했네요. 다들 하나같이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예전처럼 나에게 예의를 갖춘 채로 잘해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와중에 시동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얻어먹고 받기만 하는 염치 없는 애가 되었냐면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요. 그도 모자라 동서를 안 좋아한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더니만 이젠 대놓고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불륜녀까지 끌고 와 만나냐며 행분의 도가니를 펼치냐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동서도 시동생의 불륜을 알고 있냐면서 막 동서의 편을 들면서 따졌죠. 그러니 남편도 새삼 동생의 불륜에 충격을 먹은 건지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하는 듯 말이 없더니만 자기가 다 해결을 할 테니 저한테는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집안일은 자기가 꼭 책임지고 해결하고 또 시동생의 분류는 반드시 뜯어 말리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털어놓은 채 모든 걸 남편에게 맡기고서 최대한 동서의 처지를 당장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빨리 시동생의 분류를 정리해 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저번 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퇴근하고서 집에 와 있었는데 동서와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둘이서 만나서 우리 집까지 찾아올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순간 당황했다가 설마 동서가 시동생의 불륜을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초지종을 묻거나 하소연을 하러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호다닥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얼굴을 들이민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글쎄 내 인연? 이라는 무슨 여인천하의 전인화를 맞먹는 연년 소리를 해대면서 집구석으로 쳐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왜 이러세요? 라고 묻는 저한테 대뜸 뺨을 갈기셨습니다. 이년아, 네 시동생이 바람을 피웠으면 당장 해결을 할 생각부터 해야지. 그걸 돕고 있냐? 이 천하의 더러운 년아. 왜 네가 불륜이라도 피워봐서 네 시동생을 이해라도 해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네 시동생 불륜을 도와? 네 동서 보기 나 부끄럽지도 않냐? 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제 머리채를 휘어 갈기더니만 뒤에서 갑자기 뭐가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저는 막 시어머니께 긴 머리채를 잡힌 채로 정신이 없어서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제가 불륜을 돕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초지종 좀 얘기해 주시고 머리채를 잡든 말든 하세요. 어머님 제발. 라면서 제 머리를 놓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뒤에서 들리던 그 두두두 하는 소리는 결국 저를 넘지 못할 강을 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전기 콘센트에 꽂아서는 전원을 켜버린 바리깡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제 머리에다가 냅다 대고 제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린 그 순간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지를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경직되어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그냥 그대로 머리가 깎이는 처음 몇 초간 정신이 나가 있다가 뒤늦게야 돌아왔어요. 악에 받쳐 소리를 치면서 시어머니를 저한테서 떼어놓았고 순간 거실 TV에 보이는 저를 보니 머리가 반쪽은 잘려선 싹 밀려있었고요. 당신 미쳤어? 당신 아들이 저지른 불륜은 왜 나한테 난리야? 동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시동생 불륜 핀 거 보자마자 동서 돕겠다고 남편한테 털어놓고 해결하라 별 난리를 다 치며 동서 편을 들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며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머리는 이미 잘렸고 억울하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고 그 와중에 동서는 시어머니 쪽에 서서는 저를 경멸하듯 쳐다보고 있으니 화가 나 미칠 수밖에요. 그때 남편이 밖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말을 듣고는 집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잘린 머리채와 저를 번갈아 보던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바리깡을 보고는 엄마 미쳤어? 엄마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뺏어다가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졸지에 저희 집 베란다 유리창에 금이 가버렸고 남편의 화는 제 잘린 머리카락 때문에 더욱 극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 남편이 뱉어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동서까지 온 식구들이 다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뭘 어쨌다고? 너 생사람 잡지 마. 라면서 하는 말에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걔 불륜을 알면서도 덮어준 걸 내 와이프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어떡해. 내가 걔 바람핀다고 분명히 먼저 말했잖아. 와이프가 다 봤고 재수 씨 걱정으로 힘들어하니까 빨리 불륜을 정리하게 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도 그걸 감싸주겠다고 못 들은 척한 건 엄마면서 왜 죄 없는 내 와이프 머리는 밀어버려서 이 난리를 피워. 라면서 시어머니의 몸을 흔들어대며 이게 무슨 짓이냐며 아주 발악을 했어요. 당장 내 와이프 머리카락을 돌려놓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이 바리깡으로 엄마 머리도 밀어놔야 사과를 할 거냐면서 던진 바리깡을 주워오겠다고 욕짓거리를 해가면서 달려가니 그제서야 어머님은 아이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동수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한참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서 있다가 머리가 잘린 저를 보고서는 형님, 저 어떡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뱉어낸 말에 저도 이 모든 어이없고도 수치스러운 상황의 전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 달 전쯤 시동생의 불륜을 처음 목격했고 그걸 하루빨리 바로 잡으라면서 남편에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 남편은 실제로 시동생과 시부모님께 불륜에 대해 제가 알고 있으니 빨리 정리를 하라는 말을 실제로 건네기도 했었고요. 다만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보니 그날 시부모님은 모두 시동생의 불륜을 감싸려고만 했더라고요. 제가 본 걸 오히려 모른 척 하라는 식으로 남편에게 혼을 내는 바람에 남편도 더 이상의 방법을 찾지 못했고요. 그렇게 저한테는 대충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 자기 집안에 치부를 숨기는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래서 다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시동생은 더 열심히 바람을 피워대고 있었고 결국 그 현장을 동서한테 들켜버렸나 보더라고요. 그 길로 동서는 시동생을 끌고 시댁에 쳐들어갔고 남편 바람난 여자의 심정으로 아주 지랄을 해대니까 시어머니는 결국 이 화를 돌리겠다면서 애먼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시동생 불륜을 미리 알고 말리려 했었는데 제가 애먼 시동생의 불륜을 계속해서 돕는 바람에 몇 해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 이성을 잃은 동서는 배신감에 휩싸여선 시댁에 있던 바리깡 하나와 시어머니를 끌고서는 저희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고요. 저희 집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한 건지 뻔뻔히 저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동생의 불륜을 도운 쓰레기 같은 여자가 되어선 머리가 밀려버린 수모를 겪게 된 것이었고요. 그걸 이제야 상황 파악하고서 진실을 알게 된 동서는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서는 울며 사죄를 했고요. 사죄를 하다가 시어머니를 보고선 쌍욕을 퍼붓고 또 그러다가 시동생을 언급하며 죽이네 어쩌네 하는 분노를 들춰내다가 혼자 제풀을 지쳐서는 소파에 들어 눕더라고요. 들어 누운 채로도 이제 어떻게 사냐면서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바람을 피냐면서 막 서럽게 울던 동서. 결국 저는 제 머리가 밀려버렸음에도 동서에겐 그 어떤 화를 낼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해결해보려 노력하기는커녕 모른 척도 없고 몰랐던 척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시어머니가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죠. 그러니 저도 남편의 어머님인 걸 잘 알겠고 또 제가 한때는 잘 지내왔고 또 좋아라 했던 시어머니인 걸 알았으나 그날만큼은 절대로 봐주지 않으려 했어요. 남편이 들고 있던 바리깡을 빼앗아 들어서는 전원을 켰어요. 그 순간 동서도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서며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며 전 내 머리만 밀려야 해? 네 머리도 한번 밀려봐라. 이 발찌간 옆에네 같으니.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끌어잡아 당겼어요. 너도 한번 밀려보라면서 막 잡아당기니 시모는 자기 아들한테 매달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동서까지 합세를 해서는 결국 시모는 제 손에 머리카락이 싹 다 밀려버렸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대머리가 되었어요. 그 길로 동서는 저한테 형님, 제가 얼마가 들더라도 형님 머리 꼭 원상 뽑기 시켜놓을게요. 가발이어도 좋고 심어도 좋으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 일단 남편도 좀 조져놓고 다시 찾아봐도 돼요? 죄송해요, 형님. 라고 하면서 몇 번을 더 허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들리는 말에 따르면 도련님뿐만 아니라 도련님과 불륜을 피우던 여자까지도 싹 다 동서한테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동서한테 얻어맞다가 눈을 다친 건지 뭘 어쩐 건지 상의를 입혔다며 동서를 같이 고소하기도 했는데 저희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며 뒤지게 얻어 터지고 나서야 그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저는 뭐 두 번 다시는 예전 같지도 않은 도련님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시댁 일에 완전히 신경을 껐고요. 또 보고 싶지 않은 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일절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시모는 머리 깎이는 겁에 질린 건지 아니면 집에서 쫓겨난 도련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연락도 없고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똑같이 머리가 깎일까봐 겁이 나는 건지 너 괜찮냐? 라고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속내가 뻔히 보여서 저는 시아버지께 답장했어요. 아버님도 그 꼴나기 싫으시면 평소에 아들 관리 잘 하세요. 바람 피운 거 숨긴 어머님 아버님이 끝까지 멀쩡하실 줄 알았나 봐요. 라고 말이죠. 저는 현재 가발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머리 깎인 바로 그 며칠간은 회사 출근도 못했고요. 다행히 동서가 약속을 지켜서는 바로 가발을 몇 개나 구매해준 덕분에 불편하고 쪽팔린 걸 감수한 채 출근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게 얼마나 오래 써야 할지, 그리고 언제쯤 내 머리카락이 다 자라는 꼴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의 일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전 오싹합니다. 제 머리카락이 잘린 건 둘째치고 내가 시어머니 머리를 삭발시켰다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말이죠. 나한테 그런 엄청난 복수심과 깡이 있었나 싶어서 스스로에게도 놀랐고요. 그와 동시에 이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듯이 저와 사이가 멀어진 시댁 식구들을 저는 더욱 멀리하면서 거리를 두고 살까 해요. 저까지 남편이랑 이혼을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이제라도 질 나쁜 시댁 식구들의 본색을 알게 된 이상 거리를 두고 사는 수밖에요. 한 번 삭발을 시켜봤으니 두 번 못할 것도 없답니다. 또 나중에 저한테 뭘 덤탱이 씌우려 하거나 골치 아프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땐 진짜 바리깡이고 가이고 바리바리 싸들어 반격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